소울메이트는 같은 혼의 연장을 말하죠.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때 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자신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소울메이트가 필요하고 소울메이트를 만나기만 한다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자신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역시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아주는 사람만을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주에선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야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울메이트가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싫은 일들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대화하지 않을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자신을 감추는 일 없이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 일어날 수 있는 더 불편하고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죠. 우리가 혼자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애정이 담긴 방법으로 상대에게 전부 솔직하게 전달하면 상대방도 그것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대화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 반대로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이해 부족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질 뿐이죠. 하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일,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전부 표현한다면 아무도 그에 대해 싸움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대화 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싸움을 만들어낼 뿐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 인간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관계를 선택한 건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죠. 인간관계는 서로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어떤 미지의 것을 배우기 위해 상대방을 끌어들여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충동이 줄어들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면에 있는 비판의 스위치를 누르면 당신 역시 불안해집니다.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한 건 당신의 내면에 아직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차원에선 두 사람은 양극과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죠.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매우 약해 보이지만 실상 두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함과 약함이 다르게 나타날 뿐인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변하기 위해선 당신 내부에서 상대의 그 부족한 부분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올 것인지 미리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걸 머릿속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한편 받아들이다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주저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타인에 대해서든 자신에 대해서든 그렇게 엄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세요. 그 인간관계를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무엇을 배우려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일부러 타인을 바꾸려 해도 타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 주위의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파장 그 진동수가 올라갔을 때 그 주파수와 동일한 세상과 사람들이 펼쳐지니 마치 주위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변한 것 뿐이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무언가에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자신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들 삶 속에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가 다른 것이라 알고 있지만 또 결과를 위해선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선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복해질 이유를 찾아서 삶의 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이유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원인과 결과는 하나로 되어 있고 당신이 결과를 얻고 싶다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뒤에 원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결과를 선택하든 우주가 그 뒤에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그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현재의 자신이라 믿으면 그 모습이 진정한 자신이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먼저 결과를 만들면 원인이 되어야 할 사람과 상황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가슴 뛰는 당신이기 때문이죠. 그 느낌으로 사세요. 하지만 우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상황을 연출해 줍니다. 처음에 찾아온 기회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건 행복해지는 길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때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생 동안 노력해야만 하죠. 잠시 방심한 채 나는 행복해질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삶의 전체적 테마를 미리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지, 긍정적으로 체험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할지는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의 전체적 주제는 미리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간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자유의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을 고려해 이번 생의 테마를 선택했어요. 그 많은 전생들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죠. 터널의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마칠 겁니다.
하지만 뛰어서 걸을 수도 있고 앞으로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곧장 나아갈 수도 있고 도중에 있는 문을 전부 다 열어보며 갈 수도 있죠. 어떻게든 우리는 분명히 저쪽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죽음도 삶도 모두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생의 문을 열고 나아가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질문을 하면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함께 창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로 당신도 커다란 선물이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지루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다만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그 사람 뜻이죠. 당신이 배우지 않는 타인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해요. 죄의식 같은 건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 창조주가 당신이 존재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을 창조했는데 어째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증명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사랑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전자기장 속에 자신의 감정을 쏘아보내 여러분 자신의 전자기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자기장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감정을 어떤 한 가지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대기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쩌면 천상의 축복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주에서 당신에게로 에너지가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것을 받으세요. 우주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밝은 삶, 행복한 삶. 우리가 타인에게 가지는 질투심이란 상대방의 내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내부에서 우린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상대방과 내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없는 건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해야 하고 배워야 할 건 우리 내부에 단순하고 간단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믿지 못했기에 때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될 때조차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을 조금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래는 간단한 것을 어렵게 배워나가죠. 부디 자신 내부의 힘을 믿으세요. 모든 것은 간단하며 우리의 내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도 조금 후도 아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세요. 우주의 타이밍을.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 그것은 당신 자신임을 기억하세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사실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죠. 당신 자신의 변화를 믿고 그 변화의 흐름을 타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실한 길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의 거울이죠. 당신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이었죠. 지금도 당신은 100% 당신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건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힘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저 자신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결코 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교육받아 왔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곳에 있죠. 하지만 몇 가지 미래가 나란히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삶이 달라질 뿐이죠. 또 다른 당신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이라도 그 수많은 미래를 수시로 넘나들 수 있고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작가가 되고 싶지만 그에 대해 자신이 없군요. 하지만 글을 쓰는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했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한 미래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가슴이 뛸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왜 주저하는가이죠. 당신에게 묻고 싶은데 당신은 무엇을 상상합니까? 어떤 미래가 보이나요? 어떤 풍경이나 장면이 보입니까? 당신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말입니다.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글을 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작가로서의 생활을 바라나요?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은 성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을 말해보세요. 이것을 얘기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작가라는 삶이 그다지 안정된 삶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이 글을 씀으로써 행복해지고 싶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당신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한 적이 없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글을 써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가 같은 일을 하면서 불행하다고 해서 당신도 따라서 불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의 삶이 당신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 피곤한 인생을 사는 작가라든지 고뇌에 찬 베스트셀러 작가라든지 어떻게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작가가 되는가는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지구에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어떤 매력적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군요. 바로 창작의 벽이라는 것이죠. 벽, 이 얼마나 매력적 단어인가요? 벽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나아갈,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미지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은 벽도 아니고 동굴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똑바로 뻗어있던 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죠. 당신은 오랫동안 망연자실한 채로 서서 벽에 붙어있는 좌회전 표시를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런 벽 따위에 부딪히다니 하는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벽이란 건 없습니다. 당신은 다만 좌회전 표시대로 방향을 바꿔 그 표시를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이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벽을 향해서 돌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벽을 조사해 보세요. 벽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당신은 그 시점에서 그것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을 그 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려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때 벽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벽을 이루고 있는 물질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그것은 이미 벽이 아니게 됩니다. 벽이라는 건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 당신 자신 속에 있지만 스스로 알고 싶지 않은 것, 또는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우주가 당신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것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선입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다 생각한다면 먼저 그것을 손에 넣으십시오. 거부하는 일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받아들인 순간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죠. 이렇게 당신이 본 그대로를 당신은 글로 쓰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노래를 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당신의 프리즘을 통해 당신의 현실 속에서 폭발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겠죠. 무엇이 가슴 뛰는 일인지 당장 이것이다 하고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일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죠. 아주 작은 가슴 뛰는 일조차 또 다른 가슴 뛰는 일을 불러오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다음 순간 스스로 생각도 못했던 다른 일이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 삶의 목적이 너무 간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삶에서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라도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것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슴 뛰는 일입니다. 어쩌면 첫걸음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전혀 내다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삶은 순간의 연속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모두 내다보여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가슴 뛰는 일이 자신이 장차 원하는 일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사회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육받은 그대로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정해진 의미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의미는 사실 중립이죠. 당신 눈에 어떻게 비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거기에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믿으라는 관념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실상 모든 것, 모든 상징은 중립입니다. 중간에 놓여 있을 뿐 어느 쪽도 아니죠. 단지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준 것일 뿐. 긍정의 의미를 주면 긍정의 결과가 나오고 부정의 의미를 주면 부정의 결과가 나옵니다. 삶은 이처럼 간단하고 기계적인 물리 법칙이죠.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자동적으로 난 이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가를 결정하십시오.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놓쳤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며 모든 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실상 상황은 중립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하철역에 서 있고 전차는 가버렸죠. 하지만 부정적 감정 대신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돌아선 순간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보고 싶은 친구가 지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화를 내며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친구를 보지 못했을 테죠.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 같습니까? 삶 전체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른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무한히 많은 거죠. 당신의 파장이 그 다양한 경우의 수 중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삶이 일어납니다. 이 짧은 설명이 도움이 되었습니까?